그런 속성은 장아찌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미분법을 활용해서 필수 예제 몇 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법의 활용, 미분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우리가 미분법과 미분 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때나 다항식에서 미정 계수 결정할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항정식과 나머지 정리 관련된 거 풀 때, 이럴 때 이런 거 등등에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자, 실제로 이제 예제를 몇 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fx가 이렇게 생긴 3차식이다. 이것의 값을 구해라. 자, 이런 건 이제 우리가 극한값 구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죠. 네, 요것이 이제 미분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그 말인데, 자, 극한값 이야기인데 일단 표현상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우리가 저런 것은 이미 이제 과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까먹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f e 더하기 h,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 뒤에 빼기 f e 마이너스 h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럼 모양을 좀 변형한다겠죠. 이런 것은 2에서의 프라임 그런 모양 만들려면 여기다 빼기 f2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빼기 했으면 여기 다시 더하기 f2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식을 모양을 변형하기라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뒷부분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는 좀 마이너스로 좀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다시 정리하면 여기 부호를 좀 반대로 바꿔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같은 말이고, 이때 이제 h는 공통 분모니까 이쪽에 딱 이렇게 분리해서 가운데를 좀 분리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 이야기인데, 이럴 때 이제 여기 같은 거에, 자, 여기 2h, 그럼 여기도 2h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래서 여기 2배 해줘야 돼요. 2배 해줘야 되고, 자, 여기 분자에 다시 2배를 해주면 같은 거죠. 이렇게 분모 2배 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h이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 1배를 해줘야 돼. 똑같이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배 했으면 여기도 마이너스 1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런 말하고 같은 거지. 결국 자, 요 녀석의 의미, 자, 요 녀석의 의미 극한이 요 녀석이 f2에서 f' 그 말이야. 2라는 지점에서의 프라임, 즉 미분계수 그 말이고, 그것의 2배 그 말이죠. 이렇게 2배. 그래서 또 이거 자체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좌미분, 빼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좌미분이라고 했어요. 2에서의 미분계수야 어쨌든 간에 2에서의 미분계수를 또 더한다 그 말이니까 이거 더하기 f2에서의 미분계수, 즉 3f2의 프라임이 얼마냐 이 말을 구하는 거랑 같습니다. 결국을 이제 변형하면 결국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저런 건데, 여기는 숫자, 여기 2가 써져 있고 여기 마이너스 2죠. 계수, h의 계수 2,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를 돼서 결과적으로는 3이 된다겠어요. f2에서의 프라임의 3배 구해라 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것의 도함수를 그냥 써보면 되는 거지. 도함수는 이제 이런 거 나오면 다음함수 바로 미분 가능하죠. 3x 제곱, 얘는 2죠. 그래서 3x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2에서의 프라임이니까 2를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2를 대입하면 뭐야? 2의 제곱 4, 4, 3, 12, 14죠. 14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이제 표현이 또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봤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모양을 좀 변형해서 쳐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으로 가고, 자, 역시 리미트가 있고요. 자, 일단 이것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정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려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자, 여기에 지금 f 1 빼기 n분의 2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게 있고요. 자, 뒤에는 또 f 1 더하기 n분의 3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가 지금 빼기 모양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모양만 봐서는 일단은 무슨 여기는 이제 미분 단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보이면 1에서의, 자, 여기 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건 뭐 1에서의 미분계수가 아닌가 이런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는 모양이 있으면 저 녀석을 좀 이제 치환해 줘야 돼요. 지금 여기 n자를 그냥 써놨는데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이미 공부했으니까 좀
치환해서 다시 쓰기로 합니다. 치환해서. 치환할 건데 이럴 때는 지금 여기 n분의 3하고 n분이 다르네요. 둘이 다르니까 일단 그대로 써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치환할게요. n분이 같은 수가 아니라서 다른 수라서 일단 그대로 쓴 다음에 정리를 따로 할 겁니다. 자, n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 1 빼기 n분의 2가 있고요. 여기 이제 빼기 f 1 더하기 n분의 3이 있어요. 자, 이렇게 뭐가 있을 때 그만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미분계수 모양으로 바꿀 건데 이렇게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자 1에서 막 이런 말이 있으면 1에서 그런 말이니까 이게 f1을 좀 빼주는 모양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뭐 1에서의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1에서 그런 말이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더하기, 여기는 빼기 F1 했으면 더하기 F1을 해주면 식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랑 지금 현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 자 여기는 이제 n이라는 녀석이, n이라는 녀석은 지금 분자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분자 1분의 n으로 본다면, 자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눈다면, 자 이것도 n으로 나누고 얘도 n으로 나누면 얘는 1 되고 얘는 n분의가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눴을 때 모양은 얘가 분모로 이렇게 간 거랑 같다 그 말이야. 자,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죠.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분자를 n으로 이렇게 나누면, 분모도 n으로 이렇게 나누면 이런 말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 분자는 요거 나누면 1이 되는 거고 분모는 n분의 1로 바뀌는 거지. 1분의 n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n분의 1이라는 분모가 생긴다 그 말이야. n분의 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1로 바뀐 겁니다. 분자는. 그래서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에 뭔가 좀 비슷한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n분의 2, n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생기고, 이 녀석은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양쪽에 나눠줄 거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해서 찢어서 이쪽에 n분의 1을 똑같이 갖다 준다 소리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갖다 주고 나서 여기가 근데 이건 지금 n분의 갖다 주기 전에 바로 이제 묶을 거예요. 그래도 괄호로 이렇게 좀 묶어서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좀 묶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됐기 때문에 이 앞에 거 이렇게 따로 보고요. 그래서 요거 따로 이거 따로인데 n분의 1이 공통 분모니까 양쪽에 이렇게 갖다가 이제 여기 딱 분해해서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 이야기, 이런 상태. 자, 이런 상태니까 이제 미분의 기본 모양으로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굳이 치환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지금 n으로 바뀌었으니까 n이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h 상태랑 n 상태랑 다르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이거 구해라 그 말하고 같습니다.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뭘로 가는니까 얘는 0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마찬가지 0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 그 말이니까 뭐 h가 0으로 간다 그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자, 치환해서 해도 되고 그냥 정리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치환을 한다면 모양이 치환한다면 뭐 얘를 h로 하든지 얘를 h로 하든지 자유인데 n분의 1하고 n분의 2니까 요 녀석을 h라고 하는 게 낫겠죠. 얘는 또 2h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 치환까지 하려면 또 쓰려면 불편하니까 이런 것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해결하면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n분의 2니까 자, 우리가 여기는 똑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가 똑같으려면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배를 해줘야 돼. 2배. 2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건 마이너스 2배를 했어요. 분모에. 그러면 분자에도 마이너스 2배를 따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n분의, 여기가 3이니까 n분의 3, 3배를 해줘야 돼. 곱하기 3 해주면 이게 3배가 되겠죠. 3이. 자, 분모를 3배하면 분자도 3배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배, 3배 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항상 미분에서는 요걸 맞춰줘야 됩니다.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의미가 뭐예요? 얘가 이제 h고 0으로 간다, 0으로 간답니다. 이 녀석이 이제 1에서의 프라임을 말한다 했죠. 1에서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2배 그 말이야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백인데 요 녀석 자체가 뭐야? 얘가 또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요것이 또 1에서의 프라임이죠. 1에서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3배. 자, 마이너스 3배의 1에서의 프라임 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5 F1의 프라임 말하고 같은 말을 했죠. 이 말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요것이 얼마냐? 1의 프라임 구해라 그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곱하기 모양이 식이니까 자 fx의 프라임 써야 돼. 자, 앞에 거 미분, 요거 미분하면 2x 더하기 3이에요. 자, 2x 더하기 3. 뒤에 것은 그냥 그대로 써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더하기. 앞에 것은 놔두고 앞에 것은 그대로 쓰고 뒤에 거 미분. 자, 요거 미분은 2니까 그냥 2를 여기다 곱하기 해주면 됩니다. 자, 요것이 바로 도함수가 되겠어요. 자, 1의 프라임 구하니까 이제 1만 딱 넣어주면 1의 프라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 넣으면 얘가 5, 얘는 1, 5죠. 그러니까 더하기. 얘는 1 넣으면 4, 4, 2, 8 그만에 더해서 13. 아, 요거 이제 1의 프라임인데 그것에 마이너스 5배죠, 지금이. 1의 프라임에 마이너스 5배. 계산하면 마이너스 65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주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은 이제 극한값에 활용하는 겁니다. 극한값 계산인데. 극한 그러는데 극한이 이제 여기서는 주로 미분 계산 이야기니까 미분으로 확인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이제 조금 다른 모양의 계산인데 x가 1로 갈 때 이 녀석은 5다. 자, 저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이제 뭐 n을 구해라. 자연수 n을 구해라. n은 몇 제곱이냐 막 그 말인데 일단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미분을 활용한다 했죠. 미분이. 자, 미분을 활용하려면 우리가 분모에 이런 말이 있으면 분자에 fx 빼기 f1 막 이런 말이 필요한 거야. 기본적으로 미분을 이용한다는 거니. 이런 말이 분모에 있으면 분자에 이런 말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이 필요한데 f1이라는 것은 상수죠. 지금이. 상수니까 F는 상수니까 이 녀석이 무슨 F2라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얘가 지금 F2라고 관련 있고 그렇다면 이 녀석이 무슨 FX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녀석 있잖아요. 요 식을 일단 FX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를 FX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럼 얘가 FX면 얘가 이제 F1이라는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FX를 치환했을 때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2xn제곱 빼기 3x 얘를 FX로 만약에 논다면 그 말이에요. 치환한다는 그 말이지. 자, 얘를 fx라고 만약에 이름을 붙이면 1이라는 건 뭐냐, f1은 뭐냐, 1을 알아봐야 되니까. 자, 1 대입해보면 1. 자, 1 대입하면 여기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지. f1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을 좀 변형을 하는 거예요. 자,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을 하는 거냐? 여기다 그냥 연결해서 쓴다면 자, 여기 쓴다면 자, 얘를 fx라고 한다면 fx 그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인데 자, f1이 마이너스 1이죠. 이 플러스 1은 좀 변형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개념이 f2라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맞죠?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모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써지면 이것은 1에서의 프라임을 말하잖아요. F1에서의 프라임 그 말이에요. 이 녀석이 지금 5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얘를 fx라고 치환했더니 이거 구하는 거랑 같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미분을 생각해 봐야죠. 자, 그래서 fx의 프라임을 찾아봅니다. 자, n이 내려가서 곱해니까 2n 곱하기 고요. x의 n 빼기 1제곱이고 빼기 자, 요거 미분한 것은 3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요것이 바로 저것의 도함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인데 1에서 a 프라임이니까 이제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자, 1 집어넣으면 그 정리한 값은 2n 곱하기 1이죠, 얘는. 그러니까 2n 빼기 3인데 이 값이 5가 된다, 뭐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n 값은 4구나가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극한값, 미분의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치환 문제입니다, 치환. 네, 경우에 따라서 여기 식은 여러 가지로 막 주어질 수가 있는데 항상 상수 쪽이 F1 이런 표현은 뭐야? 이런 것은 상수를 말하죠. 기본적으로 대입한 값이니까 이렇게 상수 쪽을 F 누구라고 하고 여기 써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를 FX라고 치환해 보면 보통 알 수 있게 대부분 돼 있습니다. 자, 네. 두 함수 fg가 이렇게 있다. 곡선 hx가 있는데 두 개 곱한 모양이 그거 위에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그 말이니까 그거니까
요 hx를 뭐 미분한 것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hx의 뭐 프라임을 생각해봐야지. 기울기 이야기니까 도함수를 찾아야 되니까. 요것의 도함수는 곱하기니까 공식에 따라서 fx 프라임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x의 프라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전색 hx 프라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결국은 f 프라임 g 프라임 값을 여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자, f 프라임 x로 잠깐 써봐야죠. f 프라임 x는 그러니까 f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2죠, 그냥.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자, g 프라임 x는 요거 미분이니까 2x 빼기 3이죠. 자, 2x 빼기 3 이렇게 갖다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갖다가 이제 그대로 갖다가 필요한 것을 넣어주면 돼요. 근데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함수 2에서의 접선이라는 게 h 프라임 2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대입하면 h 프라임의 2 그 말인데 h 프라임의 2라는 것은 자, 여기다 다 2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f 프라임이 이거나 곱하기 g2 그 말이고 더하기 f2 그 말이고 g2의 프라임 뭐 이 말인 거지. 요걸 이제 그대로 갖다가 대입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자, f2의 프라임은 자, fx의 프라임은 근데 2인데 여기다 2를 넣으면 그냥 이건 상수함수 2니까 그냥 2죠. 요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2 자, g2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야 돼요. g에다가 2 대입하면 4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말이에요. 더하기 f2 자, f2는 여기다가 2를 넣으라 그 소리죠. 4 더하기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g2의 프라임 여기다가 2의 프라임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1이잖아요. 이 값은 1이니까 1 안 곱해도 되겠고요. 이 녀석이 h2에서의 프라임이죠.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것이 2에서의 프라임 값이에요. 이 녀석의 기울기 얘가 지금 기울기인데 그 녀석이 3이다 얘가 3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미분 공식에 따라서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얘는 이제 더하기 4 더하기 k 정리하니까 뭐야 2 더하기 k잖아요. 얘가 3 자, k 값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그냥 대입만 잘해주고 미분 공식만 넣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f1의 프라임을 구해라. 자, 이제 f1의 프라임 구하라 그 말은 뭐 fx를 구해라 그 말하고 뭐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fx를 구할 수 있나 이제 그것부터 살펴보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에서 이렇게 써줬어요. 이 녀석은 f 프라임 x의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7 막 이렇게 써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졌을 때 fx를 혹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네. 자,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다항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항식 그러면 다항식은 무수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수학 책에서 뭐 보려면 뭐 수없이 높은 숫자가 좀 너무 큰 그런 다항식까지는 볼 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1차, 2차, 3차 중에서 생각하면 되는데 대부분은 뭐 한 2차식 정도를 생각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3차를 생각할 수도 있고 3차는 근데 좀 차수가 높으니까 계산이 좀 불편하겠죠. 1차는 좀 너무 간단해서 좀 너무 쉬울 테고 적당히 2차식 정도가 좀 많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자, fx는 기본적으로 뭐 2차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좀 정밀하게 수학적으로 그냥 알아본다면 우리가 fx가 만약에 최고창이 뭐 x의 n제곱 형태다 뭐 이런 형태가 있다 해봐요. 몇 차식인지 모를 때는 n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최고창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고 높은 차가 몇 차인가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fx를 이렇게 생각하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돼? f 프라임 x는 이것이 내려가서 na하고 x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차수로 치면 n 빼기 1제곱이 되는 거죠. 하나 낮으니까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1차 관계가 차이가 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자, 만약에 이걸 그대로 이제 넣어본다고 생각해봐요. 최고창만이. 자, 최고창만 넣어본다면 이 녀석이 만약에 fx를 한다면 그리고 f 프라임 x는 지금 이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러면 차수만 따질 때는 뭐 개수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뭐 개수 뭐 있든 없든 간에 자, 이 녀석에다가 이번엔 f 프라임 x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녀석만이.
자, 여기가 지금 x 자리에 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fx에 요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넣었을 때 모양을 쓴 다음에 f 프라임 x에 대해서 이것의 최고창만 좀 생각해 본 다음에, 자, 그러면 그래서 이 x 자리에 a하고 x의 n제곱인데 x의 n제곱이 이것이 fx인데 여기에 f 프라임 x가 들어가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지. 얘가 들어가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말이야. x의 n 빼기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 녀석을 정리해 보면 이제 나머지는 뭐 숫자니까 숫자는 생략하고 이 차수만 보면요, x의 n 빼기 1제곱에 n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이것은 지수법칙이야. 지수법칙이. 자, 지수 안쪽에 바깥쪽에 있으면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얘는 x에 곱하니까 n 빼기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지수가 생긴다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럼 뭡니까? 이제 이 녀석은 f 프라임의 제곱이죠. f 프라임 제곱이니까 요것의 제곱이잖아요. 요것을 여기서 만약에 제곱을 해본다면, 요것을 제곱한다면 그 말이야. 제곱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요건 제곱창만 보면 당 x 거듭 제곱만 보면 이것의 제곱 형태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예요? x에 2 곱하기 n 빼기 제곱. 자, 지수법칙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이거 되는 거지. 이렇게 왼쪽의 차수는 이것이 되는 거고 오른쪽의 차수는 이것이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등식이니까. 그러려면은 n 빼기 1이 같으니까 n이 2랑 이렇게 같으면 되는 거지. n이 2가 되면 되겠다 그 말이야. 즉 n이 2다 그 말은 fx가 2차식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나머지는 조건이 안 맞습니다. 2만 되는 거야. 물론 n이 1일 수도 있는데 n은 기본적으로 이제 n이 1이라면 어떻게 돼요? 자, n이 1이라면 얘가 1인 경우에 fx가 1차식이 되죠. fx가 1차식이 돼버리면 얘는 상수가 되는 거죠. 차수가 낮으니까. 그러면 얘가 상수면 f 상수 그 말이니까 이것은 상수값이 되는 거지. 얘도 상수고, 근데 여기는 1차식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1일 때는 지금 조건이 안 맞죠. 1일 때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n이 2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고창을 대입해서 좀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알아보려면 아까처럼 조금 복잡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얘가 상수항이면 어떨까? 1차식이면 어떨까? f'x가 얘가 2차식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최고 많이 나와봐야 f가 3차식까지만 나오니까 계산상. 그러니까 상수항 1차, 2차 f'이 상수항이거나 1차거나 2차거나 이 정도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항일 때는 너무 의미가 없죠. 계산상이. 상수항은 너무 쉬우니까 계산상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fx는 1차 아니면 2차 중에 있으니까 차수 넣어서 알아보면 됩니다. 차수 중에 넣어보면 이제 간단하게 오른쪽과 비교해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어갈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fx가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을 만족한다 그러면, 자,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항등식이라 그러죠. 항등식 이야기, 항등식의 내용이라서, 항등식은 뭐 개수 비교한다거나 수치 대입한다거나 그래서 미치수 구한다겠죠. 그러니까 항등식 내용을 그냥 적용하면 되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fx가 2차식이 분명하니까 fx 그냥 2차식으로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개수에 대해서 무슨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표현하고, 그렇다면 f'x는 당연히 요거 미분한 거 2 내려가니까 2ax죠. 1차식은 그냥 개수만 쓰면 된다겠어요. 상수항은 안 쓰면 되고. 자, 요것이 바로 도함수야. 그러니까 fx가 나와 있고 f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갖다가 대입해서 알아보면 어떨까?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입할 수밖에.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갖다가 넣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f에다가 이걸 넣어라. 자, f식에다가 f'x 얘를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x 자리에. x 자리에 얘가 들어간다 그 말은 이것을 x 자리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x 자리에. 자, 이것을 x 자리에 넣어서 그대로 표현해 본다면 여기 그대로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a하고 x의 제곱인데 x 제곱인데 x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2ax 더하기 b를 넣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더하기 하고 b 한데 b 다음에 또 x가 있어요. x 자리에는 다 이거 넣으면 돼요. 이것이 좌변에 f'x를 갖다 대입한 결과예요. 그렇죠? f'은 이걸 말하는 거죠. x 자리에 얘가 들어간 거. 자, 이거고 우변은
F'의 제곱이니까 요거 제곱이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죠, 그냥. 이것의 제곱 말이 더하기 6x 더하기 7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이 항상 성립한다 뭐 이런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이제 정리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이걸 정리하면 되겠는데 이제 문자가 좀 많긴 한데 뭐 이제 이렇게 치우고 정리합시다. 자, 뭐 이렇게 있으면 요거 이제 정리하면 요것은 뭐야? 4a 제곱에 4a 제곱 x 제곱인데 a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4a 3제곱 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간에 하면 4abx죠. 4abx인데 4abx인데 4abx요. 그 두 개니까 이게 두 개죠. 4abx인데 a가 또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다시 a를 곱하면 제곱 되겠죠. 이런 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b제곱 a니까 a제곱 ab 그냥 ab죠. ab제곱이. 자, 요것을 다 정리하면 얘랑 같은 거네.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x의 개수는 여기에 맞춰서 쓴 다음에 2abx죠. 그래서 2abx 이렇게 있고 b제곱 있는 거고요. b제곱 더하기 c가 있어요. 좌변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변은 자, 이것도 이제 완전 제곱식 4a제곱 x제곱 있는 거고요. 4abx가 있고요.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제곱이 된 다음에 6x 더하기 7이니까 6x 더하기 7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우변은 이렇게 좌변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니까 뭐예요? 항등식이죠. 자, x제곱의 개수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 4a 3제곱 4a 제곱이 같아라 그 말이에요. 4a 3제곱 4a 제곱이 같아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건데 이것은 이제 뭐야? a가 만약에 0이어도 성립하지만 a가 0이면 조건이 안 맞죠. a가 0이면 2차식이라는 조건이 안 맞아요. 최고차항 개수가 여기니까. fx라는 녀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2차식으로 놓은 거니까 a는 0이 아닌 겁니다. a가 0이면 2차식이 안 되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자, a가 0이 아닐 때 a를 구해라 그러면 a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지. 나눠버리면 4도 나눠버리면 아예 그냥 4a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버린다면 4a 제곱 이렇게 나누면 이건 1이 된 거고 여기 약분해서 a가 된 거니까 a가 1 그 말 되지. 자, a는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a가 1일 때 이제 a는 다 대입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x의 개수끼 자, a는 1 대입하면 여기 뭡니까 이제 a는 들어갔으니까 4bx 2bx죠 6bx죠. 자, 6bx 그 말이에요. 6bx 이것이 x의 개수. 여기 x의 개수는 a 1 들어가면 4b 더하기 6이죠. 4b 더하기 6 그 말이에요. 여기 4b 더하기 6 그 녀석의 x의 개수 여기 x의 개수는 6b 그러니까 이 둘이 또 같아라 그러면 되겠지. 자, 그럼 또 넘어가서 이제 2b는 6이고 b는 3이라는 것도 찾아냈어요. 자, 여기 찾으면 되겠고 이제 a가 1, b가 3이면 또 다 대입하면 a는 1, b는 3 넣으면 얘는 또 뭡니까 이제 9죠. 얘 또 9 더하기 10 그러니까 9 더하기 9 더하기 10 18 더하기 10가 되겠네요. 여기 상수항이에요. 자, 여기 상수항은 여기다 3을 넣으면 되니까 9 더하기 7 16이죠. 16 둘이 같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c 값은 또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찾았어요. 자, 이걸 다 찾았으니까 이제 이것의 토함수인 토함수값 구하는 거죠. 지금 이것의 풀함은 2ax 더하기 b였죠. 자, 저기다가 이제 요거 관련된 값을 다 넣어주면 그 되겠죠. f1의 프라임 그러면 이제 f1의 프라임은 자, 이제 a 대신에는 1 넣고 b 대신에는 3 넣고 x 대신에는 1 넣으면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는 2 더하기 3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항등식에 활용할 때는 계수 비교 같은 걸 통해서 식을 써보거나 그러면 되겠어요. 자, 이런 종류는 처음에 다항식이 몇 차식인가를 찾아야 되겠고 뭐 찾을 때는 뭐 1차나 2차나 생각해 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해 보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fx가 3차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3차식일 때는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좀 너무 불편해서 그 정도까지는 잘 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항등식 관련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미분법의 활용. 자, 6번째. 다항식 요 녀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 나머지가 x 더하기 2다. 상수 AB에 대해서 B 빼기 A를 구해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항식을 저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있다. 나머지. 뭔가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무슨 이야기죠? 예. 다항식의 나눗셈이니까 써봐야죠. 자, 저 다항식을 fx라고 하고 x 3제곱 ax 더하기 b. 자, 이런 게 있어요. 이 녀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얘로 나눈다. 자, 이 다항식을 얘로 나눈다고 몫이 qx, 우리가 과거에 막 이렇게 했죠. 나머지가 써졌으니까 나머지가 x 더하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나온 말을 그대로 쓰면 그냥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a, b를 구해라 그 말. 자, 문자를 2개 구해라 그 말은 식을 2개 세워라 그 말하고 같습니다. 네. 식을 2개 세우라는데 이런 거 딱 보자마자 1 대입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눗셈 통해서 나온 것은 1 대입하면 qx가 뭐든 상관없이 여기는 그냥 0인 거죠. 1 대입하면 3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다 그 말 되는 거니까 식을 써보면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a 더하기 b인데 얘는 3이다. 자, 이런 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1 대입했을 때 모양의 식이 하나 생겼어요. 자, 이것은 별도로 놔두고 이제 또 하나의 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인데 자, 이 다항식을 뭐 실제로 나눴을 때 뭘 한다 뭐 이래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도함수를 또 써보는 거예요. 도함수. 자, 좌변을 미분한 거 우변 미분한 거 같겠지. 똑같은 식이니까. 좌변 미분하면 요거 미분이니까 3x 제곱 a. 자, 미분한 거 이거죠. 자, 오른쪽 미분한 거. 오른쪽 미분할 건데 요것은 어떤 두 개의 곱이잖아요. 자, 어떤 fx, gx 곱하기 모양인 거예요. 그럴 때는 앞에 거 미분. 자, 2제곱 내려가고 이것에 1제곱은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식의 미분이라고 했지. 자, 요거 미분한 건 1이니까 그걸 곱해야 되는데 안 곱해도 되겠고요. 자, 요거 미분한 것이 요건데 그것에 qx를 곱하는 것을 써야 되겠지. 이제 두 번째는 앞에 것은 손대지 않고 뒤에 qx를 미분하고 자, qx를 미분했다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냥 qx 프라임.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더하기니까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1이죠. 그냥 계속. 자, 상수는 안 써도 되고 자, 요것이 도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여기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또 1 집어넣어도 되는 거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넣어도 참인 겁니다. 1 대입하면 0 1 대입하면 0 여기만 남았죠. 1 남았어요. 여기다 1 대입하면 3 더하기 a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3 더하기 a인데 얘가 1이다 그 말이에요. 요거다가 또 1 집어넣으면 3 더하기 a인데 얘가 1이 된다. 알겠죠? 여기가 마침 이런 식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보면 a가 마이너스면 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4가 되어야 되겠지. b는 4다. 자, 이렇게 하면 a, b가 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b 빼기 a를 구해라 그러면 b 빼기 a 6이다 이렇게 답을 주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다항식을 나눗셈 이렇게 나머지 정리 관련돼서 이런 데 활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도 이제 미분해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미분해서 써보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자, 네. 다항식 4차식이 써졌는데 x제곱,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나누어 떨어질 때 자, 아까는 나머지가 좀 있을 때였고 지금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조건일 때 아까랑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고 어쨌든 간에 이럴 때 AB에 대해서 구해라 이런 말인데 다항식에서 좀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다항식 fx가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조건 나누어 떨어질 조건은 이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느냐 아까 그거랑 매치해서 같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일단 fx라고 하고 그 녀석을 x 4제곱 ax제곱 더하기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다항식을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나누면 몫이 있는 거죠. 몫은 qx라고 항상 한다겠고 근데 나누어 떨어졌다고 하면 나머지가 없다고 써요. 이거 없다. 없으니까 끝난 거죠. 그냥 이거 그 말이에요. 이거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생겨요.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이제 이게 문자로 쓴다는 게 여기 자, 이제 추상적으로 여기다 다시 씁시다. 자, fx에서 어떤 식이 있습니다. 이 식을 x 빼기 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할 거야. 그러면 몫은 qx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식이 성립할 때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니까 잠깐 놔두고요. 자, 개념을 좀 볼 겁니다. 이렇게 f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런 말일 때 우리가 여기에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지.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FA가 되는 거고요. A를 집어넣으니까 이게 0이잖아. 그러니까 곱해도 그냥 0인 거죠. 0 그 말, 이런 말 생기는 거고. 자, 두 번째. 요것을 이제 미분한식을 프라임이라고 한다는 그 말. 요거 미분하기. 그러면 요거 미분이니까 2, 요것에 1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 1 안 곱해도 되겠고요. 여기에다 이제 QX 그 말이고 더하기. 요것은 가만 놔두고 QX의 미분 곱하는 거지. 이거 그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도함수이기 때문에 우변에 이건 같은 거니까 여기에 또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0, 얘도 0이지. 여기도 A 집어넣으면 F'A란 말이 되는데 얘도 0이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성립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눠 떨어질 조건, 완전 제곱식으로 나눠 떨어질 저런 조건은 FA도 0이고 F'A도 0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사용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FA도 0, F'A도 0. 자, 요것이 핵심 표현이에요. 자, 저런 거 활용할 때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이 있다. 얘 fx다. 그럼 얘가 이제 얘로 나눠 떨어졌다. 이 내용을 적용하면 이거 이제 미분하는 거 생략하고요. 아까 했으니까 여기서. 자, 이런 내용을 바로 적용을 해주면 F1이 0이다 그 말이에요. F1이 0이고 F'1도 얘도 0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대로 적용하면 F는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A 더하기 B죠. 얘가 F1인데 얘가 0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의 프라임이니까 이거 도함수를 써야 돼. 자, 도함수는 4x에 F 프라임을 씁니다. 지금 4x에 3제곱 가야죠. 그 다음에 더하기 4 내려가서 4x 쓰면 얘는 2가 내려가서 2ax입니다. 자, b는 상수니까 안 해도 되겠죠. 이것이 도함수예요. 자, 도함수에다가 또 1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 1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 1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a 얘도 0 그만. 자, 이런 두 가지가 성립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금방 찾고 a가 마이너스 2면 또 b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니까 b는 1이게 되겠죠. b는 1 그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찾으면 되겠어. 자, b 빼기 a 그러면 뭐 b 빼기 a는 역시 3 이렇게 되겠고요. 아무튼 나눠 떨어질 조건은 이런 거다. 자, 이건 핵심 표현이 FA는 0, F'A도 0 두 가지가 성립하나 나눠 떨어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미분법의 활용은 이 정도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